안녕하세요. 수학기호의 역사를 알아보자 함수편을 설명하게 된 정수진입니다. 먼저 수학기호의 역사 혹은 발생 과정을 소개하면서 개념을 설명드린 후 이산수학에 있는 예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서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으로 실생활 응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함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함수에는 이처럼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호들이 생겨나기 전 함수라는 용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1673년에 곡선과 관련된 별량을 기술하기 위해 펑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수 x, y에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정해질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함수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펑션으로 불렸던 이 용어는 어떻게 함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중국에 해답이 있는데요. 펑션의 중국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게 우리나라의 함수가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한자 함은 담을 함으로써 상자에 물건을 넣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값을 상자에 넣었을 때 새로운 값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함수에 잘 어울리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함수의 기호는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오일러는 함수의 기호인 fx를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정의했으며 f는 바로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수는 대체 무엇인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x와 y가 주어졌을 때 S에서 y로의 함수는 x의 모든 원소가 각각 y의 하나의 원소와 대응되는 관계이고 f는 x로부터 y로 표기합니다. 이때 x를 함수 f의 정의역,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 하며 정의역 원소 x가 공역 원소 y와 대응하는 것을 xfy로 표기합니다. 또한 y를 x에 대한 상이라 하고 반대로는 x는 역상이라 합니다. 정역의 원소 x에 대한 모든 상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며 fx로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1.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fx가 집합 y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반드시 치역 혹은 공역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2. fx는 y이고 fx는 z이면 y는 z이다. 어떤 원소 x에 대한 함수값 yz가 같다고 나오면 그 값인 y와 z는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함수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름이 붙여져 있는 함수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정의역 값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는 함수를 말합니다. 예로 fx는 1이라면 정의역 x에 상관없이 항상 1의 값을 출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어떤 값을 입력하든 그대로의 값이 나오는 함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호로 나타내면 fx는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곱함수. 제곱함수는 늘 fx는 x제곱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말하므로 출력값은 항상 입력한 값의 제곱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의 상등. 두 함수 f와 g가 있을 때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와 gx의 값이 같다면 두 함수 f와 g는 서로 상등하다라고 하고 기호는 f는 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시 전사, 단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세기 프랑스 중심의 수학자들 단체인 부르바키에서 그 용어를 처음 도입하였는데요. 부르바키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집합 2와 집합 f가 있다고 하자 이 집합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유일한 y가 존재한다면 y사의 관계는 함수 관계라고 한다. 이처럼 부르바키가 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전사함수와 단사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사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남는 원소 y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왼쪽의 예시가 틀리고 오른쪽의 예시가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식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사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른 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의 예시에서는 서로 같은 상을 가지는 정의역 원소가 있으므로 오른쪽의 예시가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식의 경우 이렇게 나타내며 대응명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단사함수는 전사함수이면서 단사함수일 경우를 말합니다. 즉, 치역과 공역이 같아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남는 원소 y가 없어야 하며 모든 x는 서로 다른 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식의 경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함수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변수와 함수값을 서로 뒤바꾸어 얻는 함수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전단사 함수라 할 때 y에서 x로 가는 함수 f-1을 함수 f에 대한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단사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식의 경우 밑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한 함수의 공역이 다른 함수의 정의역과 일치하는 경우 두 함수를 이어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연산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사함수의 성질을 갖는 합성함수를 전사함수의 합성함수, 단사함수의 성질을 갖는 합성함수를 단사함수의 합성함수라고 하며 밑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계승함수가 있는데요. 이 느낌표 기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바로 순열에서 봤던 기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표 기호는 대체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을까요?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이라 불렸던 팩토리얼은 수학자 크리스티안 크랑에 의해 1808년 저서 보편 산술 원론에서 처음으로 느낌표 표기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느낌표 표기법이 정착한 이유는 인쇄의 편리함 때문이었는데 복잡하게 나열해서 쓰는 것보다는 n 팩토리얼로 표기하자는 목적으로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승함수 n 팩토리얼은 자연수에 대해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양의 정수의 곱으로 정의됩니다. 즉, n이 하나의 자연수일 때 1에서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바닥함수와 천장함수가 있습니다. 1808년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2차 상호 법칙의 세 번째 증명에서 기호 가우스 X를 사용하여 바닥함수를 정의하였고 케네스 아이버슨이 1962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책에서 바닥함수와 천장함수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기호로 각각 나타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 함수입니다. 나머지 함수는 모듈로에서 앞에 세 철자를 따 모드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함수는 말 그대로 정수 n과 양의 정수 m에 대해 n을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이며 n 모드 m으로 표기합니다. 단, 앞에서 말한 내용을 양의 정수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음의 정수로 나눌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합니다. 이 식은 나머지 연산을 포함해서 나눗셈을 정의한 것을 n 모드 m에 대한 식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준비한 이산수학 예시 문제와 실생활 응용 문제를 풀어 사고력을 높여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7 모드 마이너스 3의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 먼저 음의 정수로 나눔으로 n 모드 m은 n-m 바닥함수 n분의 n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7 모드 마이너스 3은 7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괄호 닫고 바닥함수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 여기서 7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xx가 남겠죠? 그럼 바닥함수의 정의에 의해 마이너스 2.xx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7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괄호 닫고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수학을 살펴보자. 이 사진은 자판기의 사진인데요. 자판기의 버튼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음료수의 집합을 공역으로 합니다. 그러면 버튼의 함수값은 음료수가 될 겁니다. 단, 같은 종류의 음료수가 나오는 버튼이 여러 개 있는 자판기는 이 예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 전단사 함수인 즉 1대1 대응 함수가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 응용 문제를 살펴보자. 철수, 영수, 영희는 학교 앞 분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한다. 메뉴판에는 김밥 2,000원, 라면 2,500원, 떡볶이 1,500원, 어묵 1,000원이 적혀 있다. 철수는 김밥, 영수는 라면, 영희는 떡볶이를 먹는다고 할 때 이들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 함수는 무엇인가? 세 집합 x, y, z를 설정해 봅니다. 그럼 집합 x는 철수, 영수, 영희를 원소로 갖고 집합 y는 김밥, 떡볶이, 어묵, 라면을 원소로, 나머지 집합 z는 1000, 1500, 2000, 2500을 원소로 갖는다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합들 사이의 대응을 각각 x가 y로 가는 f, y가 z로 가는 g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이 합성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 함수는 합성함수입니다. 지금까지 함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금은 어려웠던 개념이 더 쉽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